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밀학 진행의 조진호라고 합니다. 계속 발표가 이루어지니까 좀 자리가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진행을 바로바로 하고, 그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제목이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국내에 좀 동향하고, 끝으로 이제 대체 전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몬트리올 의정서 국내 이행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즉 산업부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의정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그동안 좀 그 앞선 강사분들께서 이 의정서 그다음에 뭐 키관리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분명하게 조금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게 몬트리올 의정서하고 키관리하고 이게 별개인 것 마냥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그 국제 조약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법률이 개정을 하잖아요. 그 법에 따라 법을 가지고 의정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차례 개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5차례 중에 맨 마지막 그 제일 최근이 되겠죠. 그 개정을 그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그 부분을 우리가 키관리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관리 어멘드먼트입니다. 영어로는. 근데 왜 키관리냐? 그냥 몬트리올 사실 이 개정은 채택을 하는 건 그냥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채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계속적으로 이어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 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정마다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개정을 채택을 했던 그 장소, 그 총회가 열렸던 장소, 그게 5번째 개정했던 곳이 키갈리였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의 수도죠. 그래서 별칭으로 우리가 그때 개정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키갈리 개정이라고 얘기를 별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갈리 개정의 특징은 HFC를 감축하겠다. 글로벌 감축을 하겠다. 요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이만하게 있으면 키갈리 개정에서 개정된 것들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조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그냥 다 들어가서 하나의 큰 몬트리올 의정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근데 이 키갈리 개정이라는 게 이제 16년에 이제 그 키갈리라는 수도에서 이제 감축 규제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를 하는 건데, 그런데 HFC잖아요. HFC는 ODP가 제로인데, 그거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걸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ODS,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 물질이에요. HFC는. 근데 그걸 사용하는 분야도 다 같은 중첩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어차피 원죄가 있는 거죠.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그 물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 물질 자체도 의정서에 구멍을 내지는 않지만, 오존층에 구멍을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구 온난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안 좋은 기여죠. 안 좋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결국 지금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이 감축 규제하는 프레임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면 HFC라는 것도 규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의정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개도국들은 이제 HFC도 감축을 해나갈 수 있는 이 틀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결국 몬트리올 의정서 상에서 그 지구온난화 물질인 HFC도 감축을 하게 됐다. 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이제 1차, 2차, 3차로 저희가 이제 시기적인 걸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지었습니다. 아까 이제 후레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 기업의 이제 상품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듀폰, 지금은 이제 분사가 돼서 이제 케모스라는 회사인데, 케모스의 특정 상품명이에요. 프레온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상품명이 프레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해당 물질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프레온하면 많이 들어봤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명사화된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프레온이라는 명칭을 보면 우리하고 한 일본 뭐 이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의 그 법률 명에도 프레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같고요. 케모스는 저 HFC까지 자기들이 프레온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CFC부터 HFC까지 이거를 이제 그 특정 상품명을 보자 그걸 기준 삼자면 다 프레온이 되는 거예요. 네, 프레온입니다. 1차 CFC 끝났습니다. 지금 2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에도 보면 아까 무슨 저 계단식 뭐 이런 도표 같은 거 봤잖아요. 40년 얘기도 하고 어디는 30년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HCFC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폐, 즉 영어로 이제 페이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30년 전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냐? 그 이후 한 10년 동안에는 기존에 장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냉동 공조하고 소화 설비 쪽 이거는 좀 그 기존 장비들 바로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한 10년 정도는 좀 더 쓰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들의 AS용으로만 다른 거는 못 씁니다. 뭐 발포가 됐든 뭐가 됐든 세장이 됐든 이런 건 쓰지는 못하죠. 그 AS용으로만 개도국, 우리가 개도국 지위니까 2.5%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단서예요. 그래서 2.5%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뭐 오디피톤으로는 저희가 이제 48 오디피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R22로만 한다고 하면 한 800, 한 70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 30년 이후는 그 정도의 양밖에는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좀 말씀을 한번 좀 더 드렸고요, 명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3차가 이제 앞으로 2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언급이 다 됐던 것들이니까 명확하게 좀 이제 짚어 넘어가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그룹 1, 그러니까 A5국 이게 개도국을 의미하는데 A5 그룹 1, 그룹 2하고의 차이는 그룹 2는 주로 이렇게 뜨거운 나라들입니다. 이 뜨거운 나라들은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대체 물질들이 좀 적용하는데 한계들이 좀 아직은 있어요. 이게 성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쓰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도 그 적용되는 연도가 시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다음에 뭐 제일 큰 중국 이게 다 그룹 1이니까 그룹 1들은 24년부터 시작해서 45년 80%까지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 방금 뭐 감축 규제 일정 외에도 뭐 키갈리 개정에는 이제 뭐 수출입 허가제 시행한다든지 뭐 통계자료 그러니까 실적 보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개 나라가 비준을 좀 마쳤습니다. 198개가 총 토탈 국가인데 정확하게 하면 이제 197 플러스 2예요. 그 198개 중에 130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에.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 키갈리 개정이 이제 19년 1월 1일자로 전 세계에 발효가 됐는데 그 이후 발효는 각 나라의 비준 조건에 따라서 다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후는 각 나라가 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가입을 비준서가 됐든 뭐 가입서가 됐든 이거를 내면 90일 후에 그 나라에 발효가 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키갈리 개정 잘 하면 뭐 세기 말까지 0.5도씩 이것도 뭐 0.5도 또 어떤 자료는 0.4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0.5도 온난화 방지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황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아직 비준도 해야 되고 저기 뭐야 법 개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진행이 조금 좀 뭔가 이렇게 버퍼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키갈리 개정이 두 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중 관계는 외교부, 이게 외교 사안이다 보니까 외교부, 이게 이제 다자의 협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내는 오존층 보호법은 이제 산업부 소관인데 외교부도 거의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넘겨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는 오존층법 개정도 2월 10일자로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직접 그 국회 산중위에 지금 그 의원장이시죠? 그 이학원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가 됐는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선거가 대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임위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서 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뭐 하위 법령도 개정을 해야 되고 감축 계획안 수립해가지고 좀 업계와 같이 그 감축 스케줄도 나눠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물론 준비는 뭐 점점 하고 있는 거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좀 뭔가 이거를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좀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정부 차원에서는 법이라도 먼저 이게 통과가 돼야 HFC가 규제 물질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법상 지금 HCFC만이지 그래서 거기 좀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 미국하고 중국 동향 좀 잠깐 좀 볼게요. 미국 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뭐 거기도 뭐 별도로 법이 개정이 됐고 비준 동향도 11월 16일 날 상원 제출했는데 거기 뭐 지금 뭐 아시죠? 뭐 전쟁 때문에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내로 과연 가능할지 미국 같은 경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법에 따라서 할당 제도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 여기 보면 3억 톤이에요. 미국은 소비량이 3억 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키갈리 개정을 일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그 AIM법 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36년에 85%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자기들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운 거고요. 할당 제도를 해서 올해하고 그 내년 거에 대해서 할당을 규칙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올해 거에 나왔는데 뭐 지금 40개사 소비량 40개사 뭐 특정 필수 용도로 32회사 이렇게 할당을 3억 톤 그러니까 2억 7천 톤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저만큼 또 생산량도 별도로 밑에 차이가 있고요. 요만큼의 할당을 업체들은 다 받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도 작년에 가입을 했고 9월 15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HFC도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의 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 자기네들도 키갈리에 가입을 비준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제일 근간이 법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법이라고 그 법 근간을 가지고 자기들은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그 HFCIG 명칭을 포함을 하는 사실 안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리 조례 기존 그냥 명칭에서 그 안에다 HFC를 집어넣는 이렇게 좀 했죠. 그래서 18종이 추가가 됐고 또 수출 규제를 거기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HFC를 다 포함을 시켜서 작년 11월부터 허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업계에서도 이제 허가가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 HFC까지 우리가 수입을 하려면 그쪽에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우리는 아직은 제도가 좀 완비가 되지 않았지만 또 HFC 생산 소비 줄이기 위해서 특정 5종 5개 물질 이거 제일 많이 쓰이는 물질들이죠. 5개 물질에 대해서 신설이나 증설을 하는 거를 올해부터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 이거 뭐 HCFC 아직 HFC에 대한 감축 정책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중국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도 돈 받아가지고 감축을 해 나가고 있는 이다 보니까 UNEP하고 이제 거기서 조인을 해가지고 계획을 내와야 돼요.
그래서 HFC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HCFC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HPMP, 그러니까 저기 뭐 HPMP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제 HCFC 전폐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PMP가 있고 HPPMP는 P가 이제 프로덕션이에요. 생산 쿼터를 따로 가져가는 거죠. 요 한도량을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하고 매년 할당량을 업체들에게 얼마큼 주겠다, 이게 고시가 됩니다. 이쯤 나와 있죠. 소비량 감축 계획은 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저 발포제 쪽하고 솔벤트, 즉 세정제 쪽 분야는 26년 제로, 소비량 제로가 지금 이제 목표고요.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지금 저 19년까지 있고 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갔고, 그다음에 23, 24가 또 떨어지면서 감축이 되면서 갔고, 그다음에 25가 있고 26에 제로가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141B가 이제 그렇죠. 다른 물질은 다른 용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사용이 좀 더 되겠지만, 발포요제 용도가 아니고 사용이 되겠지만, 이제 이 141B 우리 지금 오늘 좀 사실 냉매도 있지만 발포제 좀 전환 필요성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발포제 부분도 지금 빨리 뭔가 바꿔줘야 되는 게 좀 시급하다, 이런 거를 좀 이 상황으로 봐서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동일한 쿼터지만 내년에는 또 한 20-30% 정도 이렇게 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좀 업계에 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대체 전환 필요성으로 코멘트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참고적으로 HFC 같은 경우들 먼저 좀 보면은, HFC는 뭐 일단 뭐 아까 언급됐듯이 냉매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CO2 톤 기준으로 보면 한 62.6%가 지금 제 20년 데이터, 저희가 이제 좀 조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냉매고 두 번째가 이제 소화약제, 소화기 약제로 쓰이는 요 두 번째, 발포제가 HFC가 쓰이긴 하는데 이게 1호A가 제일 많이 쓰여요. 1호A 같은 경우는 124라고 하는 GWP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CO2 톤으로 환산을 하면 뭐 4.4%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HFC는 저희 뭐 한 26,000톤 정도 되는데, 그리고 CO2 톤으로 하면 6,250만 톤 정도 저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동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요거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제 HCFC를 앞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HFC가 됐든 뭐 자연 냉매가 됐든 이 대체 쪽으로 가는 과정에 아직도 못 가고 있는 분야가 크게 냉매하고 발포예요. 다른 것들은 없으면 안 쓰는 그만인데, 냉매 특히 이 알트2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알트2는 지금 대부분이 AS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AS용으로 쓰고 있는 이 설비가 다른 걸로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냉매는 HFC가 많이 범용화가 됐지만 아직 좀 안 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탈 HFC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발포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1B가 됐든 다른 뭐 2T 142B도 XPS 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뭐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142B가 너무 물량 공급도 안 되고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XPS 쪽은 그래도 1호EA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덜한데, 141B는 좀 저희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HF5개가 됐든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책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